제가 언젠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KTX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다닌다. 다니는 곳마다 선거 공약을 맞춤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대로 이재명이 정초의 기습 습격 사건 이후에 내홍과 진통 갈등 속에서 더딘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천의 속도도 국민의힘은 대단히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여러 잡음 속에서 더디게 공천 갈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금부터가 공천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이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름 공천의 방식을 문제가 별로 없는 공천부터 해나가고 있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상대가 까탈스럽고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자당으로서도 무척 신경을 쓰고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대항마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거는 쭉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에서 경쟁 후보자들을 놓고 자체 비교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느냐, 우위에 섰느냐, 떨어졌느냐. 그렇다면 명단을 교체하기도 하면서 대단히 바쁘게 여론조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 자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유력하다는 그 사람의 명단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가장 기본인데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 이름조차를 거명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 명단만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당의 후보자들을 이름을 올려놓고 경쟁력 우위를 따지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참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앙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앙금이 없는 그 찐빵을 먹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그 여론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조사한 바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민주당 자체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라면은 분명하게 그런 조사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은 민간 업체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인원까지 동원하면서 조사를 한다. 아니 핵심 당사자가 빠진 가운데 그런 조사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주장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어느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자신 스스로 민주당에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사설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아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놓고 테스트를 해야 우열을 가릴 텐데 민주당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명이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변명까지 민주당에서 해야 할까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친명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친문의 명단인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명단은 빼놓고 조사를 했다 해서 말썽이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0번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하면은 누구든지 다 핵심적인 그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쪽 상대당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분석해 놓고 공천하는 것이 보통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 주인공을 빼놓고 여론조사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달 전부터 친문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마를 하겠다. 본인의 주장과 함께. 당에서는 출마하면 안 된다. 출마를 줄 수가 없다. 공천을 줄 수가 없다라는 신경기를 한 달 전서부터 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측의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재명의 측근이 임종석을 제껴놓고 그 지역에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처음에는 추미애까지 나왔었다가 추미애 이름이 조금 사라지고 엊그제 이현주가 복당을 했었죠. 이현주가 또다시 여기에 대항마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측근들이 임종석의 공천은 허락하지 않고 친명의 측근들만을 내세우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줄다리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만 그렇습니까? 홍영표 전 원내대표,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지요. 송갑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의 의원들이 여론조사에서 빠졌다. 이것이 글쎄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은 고의적인 차별화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이재명의 사당화라는 그 일면에서 이러한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잖아도 이재명이 방에서 지난번에 심야 대책회의가 열렸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측근 중에 측근들만이 모여서 8명이 모여가지고 법원에 같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똑같은 처지의 노웅래에 대해서 공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기동민 그리고 이수진 라임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컷오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들은 결코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심야 대책회의가 열린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론이 다루고 있고 분위기가 어떨까? 며칠 동안 계속 시끄러운데 저는 민주당 공천의 최고의 뇌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어느 신문에는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등이 켜졌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아니 인영배 공관위 주관으로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이재명도 또 인혁배도 그동안 얼마나 공천의 공정성을 주장해 왔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공관위가 할 일을 이재명이 나가서 직접 공관위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심야 대책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컷오프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2년 전에 당 대표로 나섰을 때에 7명의 그룹이 있었죠. 가신 그룹. 7인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임종석, 문진석, 김남국, 이규민. 여기는 뭐 탈당파도 생겼고 스스로 이제 물러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7인회가 강력한 이재명의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죠. 친위 부대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분위기가 와해가 돼가면서 새롭게 신 이재명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빠지지 않죠. 김병기 사무부총장, 그리고 김성한, 노원 쪽의 의원을 맡고 있는 김성한, 이것이 실세 그룹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을 새롭게 감싸면서 친위 부대를 자처하고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지요. 왜 이재명은 심야 대책 회의를 했어야만 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뇌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대단히 폭발력이 있고 위험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김병기 사무부총장, 천준호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진, 박찬대 최고, 그리고 정성호까지 한 8명 정도가 같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정성호는 뭐 여러 언론이 거론을 했지만은 당직자도 아닌데 꼭 중요한 회의는 정성호가 들어갑니다. 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끼어드는 사람이 정성호 아닙니까? 현근택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카톡으로 이재명과 주고받다가 고의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에 들킨 것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정성호가 핵심 중에 핵심으로, 저는 좌장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있죠. 아무튼 이런 심야 대책 회의에 대해서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함이 앞장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나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른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에 다 8명의 이름이 다 알려졌는데, 이것이 우리 정치를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매번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끼어드는 정성호도 문제가 되겠고, 그 심야 대책 회의 비중이 있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매번 그런 중요한 회의에 끼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의가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판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지뢰를 새로 깔고 있죠. 거둬들였던 지뢰를 다시 깔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이 도처에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뢰를 깔아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절대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닌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이재명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처럼 뭐 많이 탈당도 되고 자격 상실도 돼서 164명이다 어쩌다 얘기하지만은 한 170명 정도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되면은 좋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헛된 망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원내 일당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당은 지켜야 하는데 자기 친위 부대가 몇 명이 될지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 1당이 되긴 되는데 151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문 제거는 필수인 것이죠. 반드시 친문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래야 자기의 안위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임종석이라든가 홍영표라든가 송갑석이라든가 친문 어떻게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친명으로 옷을 다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언제 친문의 옷으로 바꿔 입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반드시 그 핵심 인물들만큼은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의 생각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몇 달 동안 고민했었죠. 선거 제도를 빨리 만들어 결정을 했어야 할 제1당인데 고민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결국은 준연동 형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맏형으로서 위성 정당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기는 녹색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제 이름을 바꿔서 새진보연합이라고 그리고 진보당 등 좌파 색깔이 짙은 이념 정당을 끌어모으는 데에 힘을 쓰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차질을 보이고 만 것이 녹색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아니, 녹색 정의당이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을 자기 손아귀에다 넣고 흔들어야 되는데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차질을 빚는 것이죠. 시작부터. 녹색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결의를 하고 지역구 후보 연대라면은 폭넓게 추천하고 논의를 하겠다. 지역 의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안에서 지역구 차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뜻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색 정의당은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의 연북 색채가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 정당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지금 이재명은 녹색 정의당, 새진보연합, 기본소득당이죠. 그리고 진보당 등을 포함해서 좌파 색깔이 짙은
그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 한 것이 자기의 지난번에 4번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고 꼼수로 비례연합정당 만드는 것을 정당화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녹색정의당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지역 단일화 논의하는 데는 참여하겠다. 지난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빚었습니까? 민주당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비례정당 대표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내줬었죠. 그리고 11번부터 당내의 인사를 공천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성향의 정당과 소위 시민사회의 지분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역방향으로 뚜렷한 인사들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의 상위 순번에 대거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녹색정의당은 그래서 일단은 거부를 한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부 의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작년 말 하반기 때에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번에는 그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지역구 차원에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겠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출마 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전주 을 지역에서 민주당이 그때 이상직이 물러나면서 그 지역을 포기했었죠.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인가요? 강성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진보당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당입니까? 이석기의 뿌리를 갖고 있는 진보당 아닙니까? 북한 색채가 농후한. 그런데 녹색정의당이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는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 단일화를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지역 단일화에는 당신들은 출마하면 안 된다.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협상을 하자. 이재명으로 볼 때는 치명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고민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지금 녹색정의당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상정이, 배진교, 강은미, 이정미, 여영국 이런 예비 후보들은 민주당에게 우리가 나갈 테니 그 지역만큼은 단일화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역 의원 수도 당선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그 고민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 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 보통 요구가 아니죠. 이재명으로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개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재명이 분명히 감옥 가는 것을 개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공천 자리에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해서 우리 개딸들도 이번 경우에 배지 한번 달아보자.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재명으로 볼 때는 속된 표현으로 죽을 맛입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동안 당신을 지켜주느라고 수박 논쟁까지 하면서 쳐낼 거 다 쳐냈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배지 몇 개는 달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요구
쉽게 이재명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지요. 법정 출석을 미루려고 잔머리를 계속 굴렸지만은 법원에서는 이번에 단호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정에 나와라. 이 바쁜 선거철에 주 2, 3회씩 재판정에 나선다. 제대로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상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맛의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다음 행보를 한번 지켜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